개인은 어때요? 지금 팔아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정말 늦게 감이 옵니다. 안 되겠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거의 시장의 끝이죠. 그래서 팔고 나면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막 올라가면 뭐야? 올라가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 할 수 없이 사야 되겠다 확신이 드냐면 거의 8부, 9부 오른 다음에 사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연준이 지금 피벗 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약세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벗은 기대하면 안 된다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준이 만들어 온 세상은 낮은 금리에 적응된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릴 경우 견딜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5%를 견디지 못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보아온 시장의 체력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건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뭔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 이분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앞부분에 잘못 본 얘기들을 드렸어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을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급망 문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잉여 유동성에 대해서 연준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 모든 것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바람에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돼 왔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계속 잊지 말아야 할 거는 누구 예측이 틀리냐 맞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이번 기회를 나를 위해 썼느냐 결국엔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내 자산 관리에 이 기회가 악이 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워드 막스가 주는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2021년 12월 중순 때 했던 인터뷰의 제목이에요. 내년 금리 올라도 충격은 작을 거다. 증시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충격이 작다고 하기엔 좀 컸죠? 지금 올해. 그래서 이 사람도 규모나 크기는 틀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하워드 막스 환경에서 했던 컨퍼런스에 그 긴 내용을 다 의미 있게 보진 못하고요. 제가 한 5분짜리 정도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요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Howard and Michael. Often people say, buy or sell, in or out, risk on, risk off. I don't find those statements helpful. What I think is that every investor should have a sense for his or her normal risk position. It depends, if you're an individual, it depends on your age, your wealth, your income, the ratio of your income to your needs, the number of dependents, how close you are to retirement, what your aspirations are, and importantly, your ability to live with volatility, intestinal ability. So everybody in this audience, every organization, every person should have an idea what their appropriate risk position is. 하워드 막스가 말한 많은 내용들 중에 하워드 막스는 실제로 그 하이힐드 채권 투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진입해라. 하이힐드는 먹을 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모두 따를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가 잠깐 잘라서 보여드린 얘기는 간단하게 저의 해석을 붙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많은 유튜브나 많은 그런 투자와 관련된 뉴스들은 누구를 향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부분의 컨텐츠 유튜브나 이런 뉴스나 이런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서 나가는 대상은 단기 투자자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팔아놨다가 더 떨어지면 사세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들어가고 현금화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도 현금화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을 기관 투자자라고 착각하고
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이 죽었다 깨나도 못 쫓아가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저는 그냥 개인 관련해서는 가진 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고, 기관 투자자는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처럼 시간으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의 성적으로 평가받아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돈을 받거나 쫓겨나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이 3개월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있어요. 3개월의 타임 호라이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지금 삼성전자가 2달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을 걸로 보여져도, 되게 좋아 보여도 지금 삼성전자를 살 수 없습니다. 왜? 한 달의 성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기관 투자자는 절대로 3개월 뒤, 4개월 뒤에 올라갈 주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 한 달, 3달, 6달, 1년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상대평가. 마이너스가 났어도 남들보다 마이너스가 적으면 잘한 사람이 되는 게 기관 투자자의 평가입니다. 시간이 달라요. 개인은 어때요? 지금 팔아놓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팔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정말 늦게 감이 옵니다. 안 되겠다. 이제 팔아야 되겠다. 거의 시장의 끝이죠. 그래서 팔고 나면 시장이 막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막 올라가면 뭐야? 올라가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 할 수 없이 사야 되겠다 확신이 드냐면 거의 8부, 9부 오른 다음에 사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은 자기가 판 주식 값보다 그 주식 값이 위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도 좋은 주식이라면 안 내려오죠. 할 수 없이 우량주밖에 없어 라고 해서 사면 그게 꼭지예요. 개인의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이랑 혹은 전문 투자자에게 하는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왜? 팔았다가 사라고 하면 지금 파는 게 혹시 맞았어도 살 때 늦게 사게 되기 때문에 별로 경쟁력이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각자 잘하는 걸 하자. 각자 잘하는 거라면 저는 개인은 가진 건 시간밖에 없다. 시간이라는 평가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있냐면 개인의 자산은 다 1년짜리 상품이 아니에요. 아까 하워드 박스가 뭐라 그랬나요? 지금 살까요? 팔까요? 리스크가 높나요? 낮나요? 이런 질문만 하는데 자기가 볼 때 개인은 그런 질문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은퇴를 할 거고, 내가 앞으로 언제 어떤 돈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인생의 자금을 쓰고 싶고,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부부가 같이 여행을 간다.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이제 코로나인데도 크루즈 타고 크루즈에서 올린 글을 보면서 그런 계획을 가졌다면, 부부가 크루즈 여행하는 계획을 가졌다면 그 비용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교육비 다 하고도. 더군다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전세비라도 좀 해주려면 계획 없이 그게 있으면 좋은데, 있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획해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5년짜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 비용은 3년짜리일 수 있겠고요. 은퇴 비용은 10년짜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평가를 받을 때 나는 10년 뒤에 제대로 준비됐느냐로 평가받는 사람이지 3개월 성적, 6개월 성적 때문에 당장 한두 달 뒤에 주식이 오를 거라도 지금 팔아놓고 올라갈 주식을 사야 되는 그런 기관 투자하고는 다릅니다. 3년, 5년, 10년에 평가받는 자금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1년짜리 자금이라면 이번에 실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3년짜리 자금이라면 제가 권고드리건데 더 버텨보십시오. 끝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간으로 보나 금리로 보나 거의 많은 걸 반영했지 않겠습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 벌써 9개월간 치고 받고 난리를 치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짧은 세월이겠으며 이게 어떻게 이제 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의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더라도 거의 대부분 떨어졌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왜? 시장은 앞서가잖아요. 절대로 따박따박 떨어지지 않아요. 미리 떨어지죠. 미리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맨 끝에 얼마 남지 않은, 앞으로 10% 빠질 건데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30% 빠져 있는 상황인데 10% 더 빠질 거라 해서 팔까?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금에 따라 기간이 다른 의미에서 보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10% 빠지는 걸 생각해서 팔아놨는데 문제는 과연 10% 저스트로 딱 떨어지고 올라갈 때 바로 쫓아올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르는 게 얼만큼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지 지난 6월 달에부터 7월, 8월까지 올랐던 반등장 기억나시나요?
제가 정말 웃겼던 건 그 반등의 맨 끝부분에 가니까 야대인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번 반등은 반등이 아니다. 이건 강세장의 시작이다. 왜? 반등 치고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 반등이 아닌 강세장의 증거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는 제가 웃다가 출근했다니까요. 듣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라고 끝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는 더 저점이 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따라 들어갑니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면, 그게 이제 반등, 강세장의 시작이다. 반등이었다면 여러분은 한참 올라갈 때까지 손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 안에서 하나에다 집어넣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 주머니와 이 주머니는 꼬리표가 달라야 되고 시간이 달라야 하는 거죠. 그 다른 시간에 맞춰서 얘는 팔아도 얘는 버티는 게 가능한 게 개인입니다. 그런 투자가 옳다고 저는 보는 거고, 여러분은 지금 막 저를 욕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론인데 왜 전에는 그런 걸 다 말해주지 않았냐는 둥, 때 되면 말해주지 뭐 이러셨을 텐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저에 대한 것보다는 그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